명상 수행자가 반드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 가지씩 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명상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18가지 항목으로 그냥 나름대로 정했으니까 뭐 틀리거나 말거나 이런 거는 제 생각일 뿐이라는 것만 아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상에 집중을 하면 이 차크라라고 말하는 그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거든요. 그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빛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색깔이 얼마나 진한가 아닌가 뭐 이런 걸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양을 좀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에너지의 양. 이것이 느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빛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빛에 민감한 사람은 빛으로 얼마나 내가 강한지 약한지를 분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그 등급 차이로 알아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 자극처럼 짜릿짜릿한 느낌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워로, 힘으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 좀 한번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좀 혁신을 일으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전기의 자극과도 같은 느낌의 진동, 폭과 진동의 양. 이 전기의 자극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세기도 다르고 진동 폭도 다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번째로 내면으로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의 크기 또는 양, 그 소리 들리는 양 또는 밀도 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알고 있는 지혜를 실생활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글쓰기를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가해보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다른 사람 앞에 강연도 해보고 저는 사실 제가 좀 또릿또릿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대중 강연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노릇할 때는 학생들한테만 얘기하지만 일반인들한테 요새 강연을 한다면 일반인들의 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는 굉장한 지식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지혜가 저절로 자라납니다. 지혜는 구하지 않거나 자주 쓰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절대로 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도 의도적으로 많이 확인해 봐라. 그래서 독서하고 제가 많이 절실하게 느낀 게 그런 독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별로 아는 지식이 없어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독서한 다음에 토론을 한다거나 독서한 거 내용을 가지고 누굴 설명해 준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한번 읽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는 그만이야. 다 까먹어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6번째, 왜 명상을 하는지 수행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명상의 구조라든지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점검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7번째, 명상하고자 하는 열정의 강도를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해이해지면 송곳으로 자기 허벅다리를 막 찔러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졸리면
칼을 여기다 딱 대고 졸면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칼이 콱 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의 강도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 8번째, 내가 이루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점검하자.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가지고 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놔라 이겁니다. 사람은 보지 않으면요 다 까먹게 돼 있고 견물생심입니다. 어차피 봐야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9번째, 명상하게 된 자신의 동기 수준을 고려해 보라. 내가 왜 명상하게 됐는지. 나는 이 세상이 허망하더라. 그래서 해탈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책을 본다거나 또 뭐 선지식들의 비디오 강연을 많이 본다거나 해가지고 자극을 많이 받아라. 10번째,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수준을 결정하기. 화냄, 욕심 등 수행 마이너스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항상 감사함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머릿속에 가득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11번째, 스스로 다른 사람의 대신 질문과 자기 검사를 통한 점검을 많이 해라. 스스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봐가지고 내가 스스로 대답하는 연습을 많이 해라, 훈련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죠.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거죠. 12번째, 다른 사람의 지적은 좋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어야 돼요. 도량이 적은 사람은 그런 지적받으면 뭐 화내고 막 열받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겁니다. 그거는 지적 안 해주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13번째, 절대로 열받지 말고 늘 열려있는 사람으로 되라. 그죠?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지만 지적도 많이 해줘요. 그 사람한테. 사람이 좋아해 지적해주지. 한번 지적했더니 막 화내고 그런 사람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진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4번째, 누구든지 나의 허물을 말할 수 있도록 열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15번째,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참여하라. 잘못됐으면. 16번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좋은 공부거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라. 어려운 일이 아주 고난이 생겼어. 그랬을 때, 야, 이거 좋은 공부거리구나. 여기서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울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깨우치게 되거든요. 17번째,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해라. 스스로 자기 점검을 잘해라 이거죠. 집중력과 성취 동기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도록 노력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는 다른 사람의 연불 과목록을 많이 읽어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아, 연불하면 이런 효과까지 있구나. 이야, 대단한데. 야, 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연불을 하면 하여튼 굉장한 가피력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자주 스스로를 성취 동기를 갖기 위해서 연불 과목록 같은 걸 많이 보고 도반들 만나서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보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18번째, 스승이나 도반들이나 도움을 주는 절친 동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수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행이 참 어려운 길인데 그나마 같이 가는 도반들이 있어야지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용기를 잃었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거는 응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응원하는, 서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야, 저기 연불법회가 뭐 몇백 명이 모여서 한다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파워가 세잖아요.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많이 묻혀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영적 파워가 이게 전달이 돼요, 사람한테. 그런 데 가서 같이 하면 굉장히 진보가 빠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제가 말한 18가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연구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